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게임즈 BI팀 조이입니다. 저는 카카오게임즈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몬스터 때려잡는 매크로 때려잡기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중 하나인 오딘의 이상 유저를 탐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 내용에 대해 소개드린 후에 실제 사례 2가지를 보여드린 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를 때려잡는 매크로를 때려잡겠다고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크로란 무엇일까요? 이들은 게임 내 재화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뒤 이를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상 유저들은 장르 불문, 모든 게임에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게 되는데요. 게임사가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유저들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매크로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캡처는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인 오딘의 캡처입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에 5명의 유저가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만을 보시고 어떤 유저가 실제 유저이고 어떤 유저가 이상 유저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맨 밑에 초록머리 유저를 빼고 모두 매크로입니다. 이렇듯 매크로는 단순히 육안으로 일반 유저와 분별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매크로가 일반 유저의 행동 패턴을 닮도록 계속 발전해서 그 차이를 점차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1시간 안에 아이템을 300개 판매한 유저와 50개 판매한 유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유저가 매크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1시간 안에 아이템을 300개나 판매하는 것은 매크로 같다고 의심할 만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유저가 하루 종일 얻은 아이템을 한꺼번에 판매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상 유저와 이상 유저를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크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일별 오딘의 신규 유저 수 그래프입니다. 신규 유저는 늘어났지만 그 중에 매크로로 제재된 유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칭이 오래된 게임일수록 새로 들어오는 유저 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신규 유저의 대부분이 작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10,000명을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에 다시 10,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람 같은 매크로와 매크로 같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머신러닝 모델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상 유저와 이상 유저로 분류하는 문제는 언뜻 보면 0과 1로 평범한 분류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 유저 1을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이상 유저에 대한 라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재당한 내역이 남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매크로 작업장이라면 해당 사유로 조치된 유저가 없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정답셋이 없습니다. 은행 강도를 잡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고 잡을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라벨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상 유저를 탐지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 유저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상 유저를 탐지하고 간단한 룰 베이스 탐지와 비교해 이상 유저를 얼마나 잡아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라벨은 아니지만 성능 평가를 위해 제재된 모든 유저를 정답셋으로 두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상 탐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파티 던전 매크로입니다. 오딘은 현재 카카오게임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MMORPG 게임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요. 오딘의 컨텐츠 중에 파티 던전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다른 유저들과 팀을 이루어 던전 안의 보스를 처치하는 컨텐츠인데요.
일반 사냥과는 다르게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즐겨하는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파티 던전은 다른 유저와 함께 사냥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함께할 유저와 그룹을 맺는 파티를 생성하는 게 필수인데요. 함께할 파티원을 찾는 매칭 시스템에서 대량의 작업장 계정들이 파티방을 만들어 놓고 대기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파티 던전을 플레이하지는 않고 이 파티방 리스트를 점령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량의 작업장 파티방을 유저들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사항이 접수되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EDA를 해본 결과 이 유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파티 생성 로그가 지나치게 많은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오딘 유저 대부분이 하루에 5번 이하의 파티 생성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26번은 엄청난 횟수이고 전체 분포에서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유저들입니다. 두 번째로 파티 생성 간격이 항상 일정한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파티 생성 간격의 분포를 보았을 때 그 표준 편차가 아주 작은 유저들에 해당하는데요. 매크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비슷한 간격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 생성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6초, 10초 내에 새로운 파티를 생성하는 것은 파티 생성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정상적인 간격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특징들을 기반으로 파생 변수들을 생성했고 추가적으로 작업장 계정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또한 변수로 생성하여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사실 가장 간단하게 유저들의 파티 생성 로그를 분포로 그려서 크게 벗어나는 유저들을 이상 유저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후에 작업장과 매크로들도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시간 간격에 난수를 추가해서 랜덤한 간격으로 매크로가 실행되거나 간격이 너무 짧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등 새로운 패턴의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규칙으로 작업장을 잡아낼 수 없게 되고 그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또 EDA를 통해 수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패턴 또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유동적인 모델이 필요했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기본적인 비지도 학습인 K-민즈를 선택했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정답셋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기술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비슷한 데이터는 같은 그룹으로,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는 다른 그룹으로 분리하는 군집 분석 방법론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회색 점들이 데이터 포인트들이고 이 데이터를 보라색 군집과 파란색 군집,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랜덤으로 중심점을 설정합니다. 보이시는 네모들이 랜덤으로 설정한 클러스터들의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들이 각 데이터 포인트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거리가 짧았던 중심점의 군집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진행을 해줍니다. 각 군집의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새롭게 옮긴 뒤에 스텝 1부터 다시 실행합니다. 이 과정을 중심점의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게 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군집 내에서는 차이가 적고 군집끼리는 차이가 클수록 잘 나뉘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수가 높을수록 잘 나뉘어졌다고 보는 실루엣 점수와 그 외 엘보우 메서드를 참고했고
최종적으로 군집의 시각화를 통해서 K를 정했습니다. 시각화를 확인해 보시면 K가 커질수록 군집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루엣 계수를 참고했을 때 4개의 군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각 군집을 다른 색으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상유저 군집인데요. 이상한 정도가 심할수록 뿔의 형태로 시각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집별 센터 값을 통해 알 수 있는 유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유저로 보이는 노란색 1번 군집의 유저들은 파티 생성의 간격은 짧고 일정한 간격으로 파티를 생성했으며 레벨도 낮고 결제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 생성 횟수가 아주 많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상해 보이는 2번 군집의 유저들은 간격과 표준 편차가 작고 레벨이 낮아서 매크로의 특징을 보였지만 파티 생성 횟수는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레벨이 1번 유저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 유저로 분류된 3번 군집은 파티 생성 간격은 넓었지만 표준 편차를 보았을 때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티 생성 횟수가 10번 이하로 적은 모습을 보여서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았고 결제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군집은 파티 생성 횟수도 적고 생성 시간 간격도 넓고 일정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완전한 정상 유저로 판단했습니다. 센터값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별로 페어 플랫을 그려보았을 때에도 이상 유저였던 1번, 2번 군집들이 정상 유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매크로로 제재당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 평가는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다른 사유로라도 제재당한 이력이 있는 유저들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모델 자체의 성능보다는 룰베이스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내는지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룰베이스는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IQR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파티 생성 횟수로 박스 플랫을 그렸을 때 분포 바깥에 위치하는 데이터들을 이상 유저로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군집 분석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재현율은 7배, 정밀도는 1.5배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딘에는 필드보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필드보스는 누구든지 와서 잡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반 사냥보다 더 좋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즐기는 컨텐츠입니다. 이 보스들은 한 번 처치되면 다시 생성되기까지 일정 시간 간격이 존재해서 보스 시간표를 보고 시간에 맞춰서 잡아야 하는데요. 이 보스를 사냥하기 위한 매크로가 생겨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의 캡처본은 필드보스가 다시 생성되는 시간에 맞춰서 일렬로 이동하고 있는 매크로입니다. 이 보스 매크로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사냥터에 있는 5마리의 보스는 각각 다른 시간에 생성되므로 위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로아라는 보스를 잡으러 갔다가 다음번에는 메트리악을 잡으러 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저는 한 사냥터에서 보스를 잡고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새롭게 생성되는 보스를 잡는 형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보스 매크로를 사용해서 시간별로 생성되는 보스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모든 시간의 보스를 잡을 수 있어서 약 5배가 넘는 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저들은 모두 비슷한 좌표로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냥터에서 사냥터로 이동을 하는 텔레포트 로그를 확인하여 탐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상 유저를 탐지해야 할까요?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텔레포트 횟수별 유저 수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텔레포트를 많이 하고 있는 유저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분포하고 있는 유저들은 눈으로 봐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이는 유저들은 어떨까요? 평균적인 일반 유저보다는 많은 수치이지만 그렇다고 못할 만큼의 횟수는 아닙니다. 단순히 텔레포트 횟수가 같거나 많다고 해서 이상 유저로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런 기준으로는 다 같이 뭉쳐 다니는 매크로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기준 대신 텔레포트의 패턴을 보고자 했습니다. 4개의 그래프는 유저 4명의 시간별 텔레포트 횟수 그래프입니다. 모두 다른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텔레포트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룰 베이스로는 찾을 수 없었던 뭉친 매크로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래프를 벡터로 만들어서 유저들 간의 거리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거리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거리로 유저를 분류할 수 있다면 앞선 분석처럼 K민즈로 이상 유저를 찾아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민즈를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텔레포트 기록에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크로를 사용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유저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매크로를 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거리, 맨하튼 거리를 사용할 경우 이 공백이 모두 0으로 처리되어 남은 패턴이 비슷하더라도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벡터의 방향에 따른 유사도를 측정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각도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림과 같이 벡터의 중간값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유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가 각자 다른 시간에 실행되더라도 유사한 유저끼리 묶을 수 있었고 이 방법으로 유저들 간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들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이상 유저라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실험을 통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파라미터를 선택했습니다. X축은 거리이고 Y축은 평가 척도들의 값을 나타냅니다. 거리에 따른 리콜 값과 프리시전, 정확도를 그렸을 때 로컬 미니멈이 생기지는 않아서 교차되는 지점을 적절한 거리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매크로들 중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패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텔레포트를 하는 유저군. 두 번째는 텔레포트 횟수가 매시간 일정한 유저군. 세 번째는 텔레포트 횟수는 적지만 일정 시간 내에만 매크로를 돌리는 유저군입니다. 특히 3번과 같은 유형은 이동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일 유저만 봤을 때는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텔레포트 패턴을 다른 유저와 비교함으로써 매크로인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와 룰베이스 탐지의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텔레포트 횟수를 기준으로 IQR 방법을 통한 이상치를 이상 유저라고 정의하였고 알고리즘으로 만든 모델은 리콜 값이 거의 10배, 프리시전은 1.5배에 달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정리된 알고리즘들로 검출된 이상 유저들이 테이블 형태로 정리되어 운영팀에 전달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검출한 유저들에 대한 제재 통계입니다. 이 그래프는 파티 던전 알고리즘으로 검출되는 유저들의 그래프인데요. 알고리즘 사용 초반에는 아주 많은 유저들이 검출이 되다가 제재를 받은 후에 이상 유저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별로 정리하였을 때 최초 검출에 비해 현재 79% 정도 감소했습니다.
필드보스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검출되는 유저의 수가 급격하게 적어져 매크로 수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8% 감소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저는 비지도 학습 모델로 작업장 매크로를 탐지한 경험을 소개드렸습니다. 어느 하나의 규칙으로는 사람 같은 매크로와 매크로 같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유저들을 구분할 수 있고 발전하는 매크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했고 그 사례로 실제로 오딘에 적용되고 있는 파티 던전 매크로, 보스 매크로 두 가지 이상 탐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사례 모두 규칙을 통한 탐지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성능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매크로 작업장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유저들이 컨텐츠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유저를 찾아낸 경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만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